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시장 자체가 어저께 선반영을 했고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12시 이후부터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수 자체가 눌렸던 것보다 이상 많이 올라왔던 시장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 그 지수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수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요. 시초가를 형성한 다음에 쫙 눌렸어요. 쫙 눌리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208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000선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막 장중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지라인 때 잡고 한번 쭉 올라와주는 흐름들. 지금 현재 이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쭉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반등이 나왔다가 살짝 눌렸다가 막판에 쭉 올라갔다가 이 동시호가에서 한번 쭉 뺐거든요. 물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쭉 올라왔다가 그냥 막판에 팍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흐름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코스닥 시장이 잘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엄청나게 뺐습니다.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어요. 내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거는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화면으로 일단 오늘 강의에 대한 목차를 좀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오늘 강의 목차는 어제랑 살짝 좀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나와주었던 이슈가 어제랑 사실 살짝 비슷한 흐름이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증시의 호재와 악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 미증시의 호재와 악재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호재로 작용하죠. 그리고 악재로 작용할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나는 좋게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G20에서도 G20 정상회담에서도 나는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이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 언제든지 뭐 이제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나는 그거를 뭐 잘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잘 마무리되나 싶었더니 사실 또 중국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강경책을 또 내주면서 이제 이 흐름 자체를 조금 안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그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국이 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6월 말까지는 이 이슈는 계속 악재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악재가 있으면은 이제 증시가 폭락이 나야 되는데 이 증시의 폭락을 잠깐 막아주는 게 뭡니까? 바로 미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록적으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인하가 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 확실성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자금, 그 다음에 시장에 또 돈이 풀리면서 이 증시로 유입되는 새로운 신규 자금들,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때 증시 자체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유럽 증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증시의 이 두 가지 이슈가 대립을 하면서 지금은 매수와 매도가 지금 현재 대립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미증시는 살짝 보합권으로 좀 마감했죠. 살짝 약하게 좀 하락을 해주면서 보합권을 또 마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슈들을 또 따져봤을 때 일단 전체적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이제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좀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는 바로 국내 이슈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이제 증시 자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시장에서도 반등하는 업종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내 이슈로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이 국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 텐데 국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오늘 두 가지의 그 이슈를 좀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악재, 하나는 또 호재예요. 지금 현재 악재와 호재가 좀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D램 가격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3분의 1 가격으로 다시 한 번 더 내려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1,000원에 만약에 1,000원에 팔던 물건이 뭐 10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이제 물량은 그대로 계약이 돼 있지만 이 가격 자체가 내려간다면 이제는 500원이라든지 400원에 이걸 100개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벌었던
수익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익을 가져오겠죠. 적자는 아니지만 이 예전에 벌던 것보다는 좀 덜 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황에 대한 둔화가 좀 이제 심화가 될 것이라는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시장 또는 좀 최근에 지금 현재 IT 업종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승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 엄청난 하락이 아니라 슬쩍 내려가주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나라 또 증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IT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고 또 이제 우량한 IT 종목들은 또 코스피에 또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증시가 막 크게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 업종 자체에 하락이 나와주기 때문에 이 증시의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악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좀 개선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악재가 있으면 호재도 존재하겠죠.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제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그다음에 아주 뜨거웠던 종목들 바로 조선주인데 지금 사실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조선업을 완전히 따라잡혔죠. 그러면서 모든 대형 선박들 뭐 LNG선이라든지 뭐 벌크선이라든지 다 지금 뭐 유럽의 뭐 수주를 중국이 다 지금 이제 따가면서 사실 2014년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뭐 효자 업종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강한 업종은 조선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몸집을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원도 막 엄청나게 보강을 하고 막 그랬었다가 갑자기 이제 그 거품이 확 꺼지면서 이 중국의 수주가 다 뺏기버리면서 우리나라의 조선 업종이 완전 힘들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막 뭐 실업자들 속출하고 그때 그 지역의 막 상권들 다 박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조선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정부에서도 조선업 살리기 막 이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서 이제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국을 제치고 수주를 다 많이 따냈는데 일단 수주를 많이 따낸 선은 이제 LNG선입니다. 그래서 이 LNG선을 뭐 이제 주로 이제 건조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무슨 중공업. 무슨 중공업. 그다음에 뭐 예전에 뭐 지금 뭐 별로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예전에 좀 뜨거웠던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만한 흐름들,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이 조선업종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을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 제가 연초 2019년도 초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2019년도 초에 이번 연도 조선업에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슬슬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중공업을 예전부터 들고 있었던 부분들은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미증시도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증시 어지럽다는 거예요.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던 증시를 악재로 끌어내리고 악재로 끌어내려갔던 종목들을 호재로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이제 어지러운 증시를 좀 보여줄 텐데 그럴 때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이슈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돼요. 아무리 길게 끌고 가봤자 3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당일 매매면 가장 베스트고 그 다음날 매매해도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2거래일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분 봉상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2거래일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오늘은 건너뛰고 바로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C큐브라는 종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큐브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2거래일 동안의 매매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사서 어제 오후에 사서 오늘 장중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전업투자분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분들에게도 참 좋은 매매가 될 거예요. 한 3시쯤에 매매한다면 그때는 이제 업무가 조금 이제 내가 오전에 너무 바쁘게 업무가 돌아가고 오후에는 그냥 조금 한가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오후 한가할 때 매수해가지고 그 다음날 증시가 열렸을 때 종목이 급등할 때 이제 매도하고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 C큐로 보시게 되면은 어제 보시게 되면은 밑꼬리로 쭉 달면서 음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급등할 때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3분 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3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어제 딱 보시면 딱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3분봉 역별 기법이 5호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20선의 지지를 몇 시간 동안 해줘요? 20선의 지지를 거의 한 3, 4시간 동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쁜 직장인 분들이 하더라도 3, 4시간 정도에 한 번 정도는 매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이 구간이 매수 구간이다. 한 번에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매매를 진행하고 5호장에 딱 차트를 봤을 때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지만 지지받아주면서 마감했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장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돼요? 쭉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에 반등이 쭉 나왔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지라인대를 잡으면서 수급이 들어와서 한 방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매너를 해놨다고 한다면 직장인분들 간단하게 6%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후장에 매매가 진행이 되고 어제 오후장에 매매가 진행이 되고 오늘 오전장에 또 매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분들에게 참 편안한 매매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일 매매 상당히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다른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 캐몬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캐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장중에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사놓고 오늘 팔아야 돼요. 자, 이 흐름을 또 3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3분봉상에서 딱 보시면 어제 어떻게 됩니까? 어제 이게 어제 차트인데, 어제는 그냥 왔다 갔다 해주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제 왔다 갔다 해주지만 모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중간중간 수급들 들어와준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지지라인때 잡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장 어떻게 돼요? 오늘장 오전에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지지라인때 딱 잡아주면서 반등 횡보하고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오후장에 매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간단하게 이 매매의 기본 수익률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5%에서 7%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CQ분은 6% 정도 수익을 봤을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10%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의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캐몬을 딱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못 본다 하더라도 어제 매수해놓고 오늘 매도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제가 말씀드렸던 3분봉 역별 기법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업 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법에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직장인분들이라고 한다면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인데 이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쭉 눌렸죠. 근데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장중에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윗꼬리에 물릴 수 있는, 그러니까 윗꼬리에서 딱 물려가지고 어떻게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마 직장인분들 중에서 단타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인데 단타 매매하다가 종목에 물린 경우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런 경우일 거예요. 오늘 갑자기 급등했는데 더 갈 줄 알고 매매를 했지만 오후장에 또 눌러주면서 또 손실을 보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제 사놓고 오늘 팔아야 돼요. 자, 지금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면 어제 딱 정확하게 어제 이제 중간쯤에 종목이 딱 눌렸다가 3분봉 역별이 딱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20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아주는 구간 몇 시간 동안 지금 현재 매매할 수가 있어요? 4시간 동안 매매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6시간 반 중에 4시간 동안 매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편한 매매가 진행이 되겠죠.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막판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았다. 오케이, 내일 한 번 더 올라가겠네? 그럼 매수 가격 대비 5%에서 7% 수익권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운시큐어는 매수가 대비 11%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중간에서 그냥 간단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흐름을 보시고 조금 더 큰 수익을 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직장인분들은 오전에 이 차트를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회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장님과 과장님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딱 오전 장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매도가 걸어두시면 그냥 간단하게 업무 보시다가 수익을 또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어제 매수해놓고 오늘 급등할 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매매에 조금 더 우리 직장인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집중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이제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이제 또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런 종목을 또 매매해보고 싶다, 이런 또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뭐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점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쭉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장인분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그냥 쭉 끌고 가서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직장인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뭐다?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제 사서 오늘 급등할 때 매도한다. 자, 이것도 3분봉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르비텍 3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제 장의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왔다가 쭉 눌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3분봉 역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고 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막판에 3시 이후죠. 3시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매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시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전에 열심히 또 일을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한 잔 딱 하실 때 딱 이제 핸드폰을 딱 열어가지고 차트를 딱 봤더니 지금 3시쯤에 반등이 나와주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딱 매수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눌렸다고 하더라도 잠깐 반등이 나와주었다가 눌렸다가 지지라인 때 잡아주면서 바로 여기서 또 이제 급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또 얼마나 올라가요? 또 10%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익 구간 5%에서 7% 사이는 반드시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종목 딱 매매해가지고 5%에서 7%는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수해가지고 오늘 오후장에 매수해서 내일 오전에 팔고 그럼 내일 오후장에 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오전장에 또 팔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수익 랠리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직장인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매매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라운식계 오르비텍 오후장에 봤더니 어떻게 돼요? 눌렸지만 지지라인 때 잡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지지라인 때 잡았죠. 이 종목은 이제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이 오르비텍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고 내가 업무가 너무 바빠서 이 오르비텍에 대한 이슈를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차트만 딱 본다 하더라도 내일 상승하겠다. 내일 안 가겠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을 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영흥철강이라는 종목인데 이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매매를 진행했던 종목인데 자, 영흥철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눌렸다가 지지받고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10%의 갭상승이 나왔어요. 아주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갭상승하고 나서 종목이 눌렸기 때문에 아마 오늘 매매할 타이밍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어제 또는 화요일날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10% 이상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자, 딱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딱 매수할 수 있었어요. 어제 중간에 종목이 눌렸다가 20선을 돌파해서 지지받는 구간, 여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식사 딱 하시고 뭐 차 한잔 하실 때 핸드폰을 딱 봤는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냥 한 번에 보고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딱 매수를 하시면 오후장에 지지라인 때 딱 잡아주면서 횡보를 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갭상승을 그냥 팍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딱 매도할 수 있었다. 그냥 오늘 갭상승을 10% 이상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5% 또는 7% 너무나도 간단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급등한 종목을 매매할 수 없겠지만 어제 매수해놨다고 한다면 오늘 급등하는 거 그냥 바로 내 수익률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직장인분들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지만 오늘 급등한 종목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왜? 바로 윗꼬리에서 매매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시려면은 어제 사놓고 오늘 팔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은 다 보여드렸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드리겠다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교체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드렸어요. 그 종목이 제노포커스라는 종목인데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서 딱 지지라인대를 잡다가 반등이 좀 나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제대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장인분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 안정적이면서도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직장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전업 투자자분들한테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에 들어오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내일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갭상승이 아니라 횡보를 하다가 팍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오르비텍 같은 경우, 오르비텍 같은 종목 또는 이제 오늘 라온시큐어 같은 종목을 제가 또 이제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또 이제 단타 매매 원하신다면 또 이제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딱 수익 보고 또 이제 불금을 즐기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즐길 만한 종목을 제가 또 드릴 테니까 늦지 말고 좀 참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